네, 안녕하세요. 박영수가 감옥에 가고 또 앞으로 김명수, 권순일, 이재명, 선관위 뭐 줄줄이 털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이제 1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국내 정치가 숨가빠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정을 조 박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조성환 박사님인데 조 박사님. 나는 짧게. 평생 조 박사입니다. 예.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돈 얘기부터 말씀 여쭈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자나깨나 중국을 파니까 그렇게 되네요.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 박사님. 네네. 내가 이 다짜고짜 네. 이 옷 타령부터 좀 하고 싶어. 그래 보십시오. 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 휴가를 가 있으면서 네. 이 근사한 티를 하나 입고 말이지. 네. 그 또 진해 그 해군 기질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저 티가 이 천안함 추모티라면서요. 야, 근데 그 티의 의미를 뭐 꼭 부여하자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전투복이죠, 뭐. 전투복, 네. 추모 전투복이죠.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그 제가 이 천안함을 그해 2010년도에는 네. 천안함에 그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아무 추모식도 없었어요. 예. 제가 2011년도에 이따가 제가 좀 비판적인 언급을 할 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 수석, 예. 예. 제 학교 1년 선배거든. 하나 그렇죠. 같은 학과. 예. 가서 동관이 형, 내가 이 천안함 추모 한번 제대로 해야겠는데 밤에 그 돌아가신 곳이 예. 그 시점 맞춰서 그랬더니 그럼 추울 텐데 한번 되게 하려니까 돈 좀 만들어 주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디야 저기 그 정경련으로 해서 예. 예. 돈을 좀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백년도 가봤어요? 아니지, 광화문에서 했어요. 광화문에서 했어요. 그 저기 나 무대를 얼마나 크게 짰냐면 예. 합창단 올라간 사람만 300명이야. 예. 2010년에 2010년. 제가 천안함 그 추모를 5년 모셨어, 5년. 예. 매해 같은 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정경련이랑 싸웠다는 거 아니야. 정경련이 돈을 깎았는데 나는 업체들 돈 다 나갔고 돌아버리는 상황이었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 천안함 사정을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제 눈엔 말이죠. 예. 이 T에서 저 46 플러스 1이 이게 예, 저기 눈에 띄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46 플러스 1. 그 한준호 씨 아닙니까? 예. 참, 그러니까, 예. 참 애잔하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무리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저기 이명박하고 예. 그 당시에 군 지도부가 예. 죽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막 장병들 갇혀 있다. 갇혀 있을 수가 없지. 그 배가 동강나는 충격인데 그렇죠. 장기가 다 깨진 깨진 상태죠. 갇혀서 무슨 살아 있을 수가 없는데 구조해라 해서 그때 민간 잠수사도 한두 명 죽고요. 예. 이 한준호 준이가 그때 돌아가셨지. 그렇죠. 너무 그래서 무리했죠. 그래서 46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그렇죠. 민간 잠수사가 그때 한번 돌아가셨을 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46 플러스 1. 예. 참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 옷을 입고 진해를 갔어? 예. 그 전에도 한번 입었었더라고. 그렇죠. 그 전에도 예. 청와대 예. 방문했을 때 한번 입었었더라고. 예. 자, 이렇게 전투복이라고 했는데 요즘 무슨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까? 오늘 새벽에 이른바 특검 네. 박영수 그 변호사가 감옥에 갇혔죠. 네. 박영수. 예. 근데 네. 이재명 성남 의혹의 배후에 있죠. 네네. 하천대유에서 여러 번 그금을 수령을 했고, 거금을 수령을 했고, 그리고 하천대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많은 그 윗선의
그 실체를 받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그때라며 화천대유에서 돈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돈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죠. 박 대통령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2016년인가 같이 그거 특검을 있으면서 특검 있으면서 이제 16, 17. 소위 대장동 공모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데 힘을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낮에는 특검하고 밤에는 돈 챙기고 돈은 그때는 못 챙겼고 아무튼 돈 챙길 비즈니스하고 챙기는 이제는 브로커리지를 했죠. 그러니까 일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런 이런 거죠. 거구나. 뭐. 대단하네. 그 이제 저 유명한 또 이제 그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하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엮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 예, 그 시점이죠. 예. 그 박영수 말고 또 다른 어떤 전투복을 입어야 될 그런 흐름이 있나요? 뭐 다 법조인인데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똑똑하죠. 대한민국의 소위 독립된 재판을 해야 될 판사들을 규합을 해서 특정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처음에는 그거 안 되니까 또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김명수 대법관이 9월 24일 날 만료하는데 지금 무슨 큰 형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예. 뭐 인간적으로도 용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직무상으로도 네네. 이 유기가 되는 직무 유기가 예, 되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거짓말이 있었어요. 예. 그 김명수죄는 사실은 저는 그런 죄 다 떠나서 이게 예. 뭐 형사적인 죄는 아닌데 예. 이게 그 2012년에 김능환이가 황당한 김능환 대법관이라고 쓰고 김능환 폭도가 예. 폭도 판결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황당 판결을 그때 그 기초를 깔아줬거든 김능환이. 그렇죠. 그걸 패를 받아서 김명수 대법원이 합의해가지고 이 한국 일본 사이에 협력을 못하도록 대못을 박은 그렇죠. 사건이 그 판결을 한 거죠. 예. 징용 판결을. 그거 국제재판 가면 개망신하는 건데. 당연하죠. 저는 그 국가 반역이라고 그걸 보고 있는데 이 국가 반역은 사실 지능적인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 형사적인 범죄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김명수는 그거 말고 이제 형사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예.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간 것하고 김명수 대법관하고 직접 연관은 아닌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택의 보수 그 임성근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찍어서 탄핵을 시키려고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사표를 낼 권리가 없어. 그때 이제 임성근 판사가 그렇죠. 이게 이제 양승택의 예. 엘리트 판사인데 그렇죠. 예. 국회가 이제 양승택 찍어낸 다음에 예. 임성근도 찍어내겠다고 번대기로 본을 이제 탄핵을 하려 그러니까 임성근이 몸도 아프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려 그랬는데 예. 사표 내려고 하니까 대법원장 김명수가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사표를 내면은 국회에서는 당신을 탄핵시키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내 체면이 뭐야? 이러면서 사표를 딱 반려시켰어요. 사표수리 거부네. 거부죠. 예. 자, 그럼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리고 뭐 손가락이 못 대먹은 건데. 근데 그게 무슨 범법이 되나? 범법이 되는 게 네.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좀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이제 아마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 국회에서 이제 사표도 반려가 되고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을 시켰습니다. 소추 의결을 했죠. 예. 예. 이제 의결을 시키고 이제 헌재를 보내놓고 난 뒤에 이제 임성근 박사가 부장 판사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네. 이제 내가 사표를 냈는데 강제 반려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면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예. 그 진술을 들었어요. 근데 나는 신상의 그 병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네. 탄핵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위정이죠.
근데 사실 이제 위증이지. 위증인데 이제 일반인들은 우리가 뭐 할 때 선서를 하고 하니까 선서를 안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위증이 아니다. 위증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있는데 선서 안 하면 국회 가서 막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데 내 국회에 나중에 불려가면 나 선서 안 합니다. 그리고 연령 비연령이 그러니까 정의가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되네. 그거 함부로 그렇게 아무튼 간에 꿈꾸지 마세요. 아무튼 위증이네. 위증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래놓고 논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법원 또 내부망에다가 이제 자기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뭐 사과도 뭐 핵심은 다 빼고 또 거짓말. 하여튼 공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7대 거짓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니 근데 그럼 위증이 아니면 뭐가 범죄라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정당하게 병적인 이유로 사표를 쓸 수 있는 모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병이 심했어 그 양반이 암이야. 맞아. 그래서 중병 사유로 사표를 내는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반려를 했다고 직권남용이다. 그거는 학대지. 학대지. 인간 학대지. 인간 존엄성 학대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쓰고 인간 개무시 폭도 대장이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기 김명수 씨 축하드립니다. 뭐 폭도 대장으로 아들은 백모에 의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세금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아들 부부를 데리고 있고 뭐 딸도 뭐 별 개조잡을 다 떠시군요. 다 떨었죠. 그리고 뭐 처음 임명할 때부터 사실은 저기 응? 관용차 탁 타고 가고 난 뒤에 관용차 그하고 그 임용장 받을 때 버스 타고 간 척하고 하여튼 뭐 또 최근까지도 그 소위 말하자면 귀엽네. 귀여운 폭동. 특정 귀여운 폭도가 아니고 굉장히 귀여운 폭도 대장.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에 말하자면은 충실한 개. 사냥개.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온갖 그 분탕질을 지우고 있죠. 원래 박영수 지금 오늘 새벽에 구속된 사람을 구속영장을 쳤는데 또 특정하게 김명수계의 판사가 부장 판사가 그것도 무슨 처음에 영장 거부하고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미 그 자기 핸드폰을 망치로 깨서 하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와 관련된 그 밑에 후배 김명수의 후배 로펌 회사의 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없애고 뭐 증거인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김명수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좌좀 성향 우리법 연구회.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학회 출신들을 이게 대거 발탁해가지고 사법부를 완전히 좌조물을 먹이게 좌조물로 물들인 아주 원흉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라고 쓰고 이제 좌좀 폭도부가 된 거지. 그렇죠. 아주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행동주의, 사법 적극주의.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맞춰서 법조문을 그때그때 해석해야 된다가 이게 사법 적극주의예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좌좀 논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들 마음대로 막 법을 농단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많은데 법원 행정처 판사의 42%,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 전국 지원장의 24%가 이 김명수가 이렇게 미는 학회 출신이에요. 이게. 그게 참 그한 게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재판관 중에서 이 두 말하자면 특정 학회 출신 소속 이게 성골이 된 거죠. 판사가 13%인데 비율이 안 맞는 거지. 고위직으로 가서 실제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도하는 고위 부장판사나 뭐 연구관이나 전국 지원장으로 하면은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법부도 대법원의 그 지위에 있는 거고 반이 특정이고 자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이게 아주 핵심적 자리거든. 그렇죠. 지원장하고 거기 이제 다 차지하고
앉아 계신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악 박영수, 그 다음번에 예약돼 있는 거악 김명수, 이 사람들 말고 또 전투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또 참 곱상하게 생겨서 우리 백모 선배가 처음에는 잘 본 권순일 대법관이. 아, 난 곱상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을 때 12년에 아니 말고 합의부 판결. 합의부 판결 때. 12년 판결은 김능환이 단독 판결이고 합의부 판결이 있었을 때 권순할 혼자가 소수 반대 의견이었어요. 권순일. 네. 권순일 혼자가.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 인간이 저게 보수인 줄 알았지. 네. 누가 또 권순일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마침 선관위원장이 권순일이길래 그게 2019년 말이지. 그렇죠. 2020년 총선이니까 지금 선거제도가 이게 사전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다 개판으로 돼 있어갖고 큰일 그렇죠.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보강해서 해라라고 충고 문서를 보냈는데 기분 싸하더라고. 그 전달하러 간 사람이 친구인데 이 봉투를 수령을 거부한다는 거야. 지금 사적으로 친구가 가서 A4 용지에 문서 박은. 내가 그 말 듣고 야, 걔손 개또라이 아니냐 그랬어. 이미 딱 이미 그러니까 기획돼 있었던 거야. 기획이라기보다도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말 네, 조심해야죠. 이게 율사들이야. 아니 그 정도는 뭐. 그러니까 모종의 결심이 내려진 상태지. 결심이지. 모종의 결심. 결심과 기획의 차이가 법적인 차이가 있나? 있죠. 오케이. 범죄를 기획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요 관점에서 나는 선관위 운영할 거니까 아무 소리도 접수하지 않겠다. 그게 결심이고 그게 기획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50억 클럽에도 들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 거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 시대 최고의 지금 관심인 이재명 선거법을 1심, 2심까지는 유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무죄를 만드는 창구가 됐습니다. 네, 무죄를 만들어낸 주역 창구. 주역이었구나. 참네. 참. 며칠 전에 보니까 권순일은 또 아주 그냥 뭐 얼굴이 두껍게 변호사로 또 개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법조계가 썩은 게 등록을 받아준 거야 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그 문제 아니야. 그 현직 대법관을 하면서 이재명 재판이라든지 화천대유랑 관계돼 있어가지고 품격의 문제와 직업 윤리에 심각한 문제여서 이게 변호사 개업이 되겠냐도 했던 여기가 많았죠. 사람이잖아. 근데 변호사 개업 허가를 내줬어 변협이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계가 정말 썩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개업하자마자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게 대법원 사건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판결의 사법이나 법조가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카르텔입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거학은 뭐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투의 대상이 될 우리 만한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관련이 있죠. 선관위가 지금 한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헌법기관이니까 감히 감사원 따위가 감사를 한다. 뭐 티격태격해서 그 헌법기관이 헌법을 사실은 유린하는 그런 이제 일이 좀 있었고. 결국 감사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뭐 티격태격 안으로는 하겠지만 지금 다른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언론 여론에서는 좀 비껴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요소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중국으로부터 해킹. 외국으로 어쨌든 전자 시스템의 해킹을 이제 국정원이 발견을 해서 권고를 했어요. 너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정비를 하고 감사를 챙겨봐라라고 했는데 그걸 또 거부를 하다가 이제 그게 또 이제 공론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문제는 이제 그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 그 정보연구원이 뭐야 그 인터넷 연구원하고 인터넷 진흥원 진흥원하고 거기 같이 실력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뭐야 뭐 여러 가지 조직의 부패, 특히 이제 그 고용 세습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저기 어느 항목에 어떻게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아니 있는지. 무엇보다도 너희 선관위가 왜 중국 인민해방군 기업인 화웨이에 통신 보안 장비를 썼냐? 왜 서버를 국가 전산센터 바깥에서 끌어내가 거기서 끌어내서 바깥에 너희 사무실에 뒀냐? 이것도 감사 대상이라고 난 봐. 그 아마 감사 결과에서 그 문제가 이제 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여기다 플러스 선관위가 지금 이제 다 다 중요가 된것 같은데 그 국회의원 2020년 4월 네. 4.15 선거 때 파주월 선거구에서 그 선거소송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마지막 그 결심이 있었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그 원고 측에서 이제 고소를 제기한 쪽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선거에 참관했던 사람, 그다음에 선거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 투표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서로 어떤 여러 가지 선거 사안을 이제 적시를 하잖아요. 투표록이죠. 예, 그 기록에 수십 장의 그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의 존재를 다 같이 확인하고 한 기록이 있는데 네. 투표를 이제 대법관이 주심이 되는 재판에서 이제 어느 선정된 네. 그 부분, 그 투표소에서 그 기록된 요소가 있는데 전부 정상적이고 매수 동일하게 딱 맞는. 그러니까 투표가 있었던 당일날 참관인과 관리관들이 그렇죠. 여기 투표지 이상한 것들이 있다고 기록을 투표록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으로 그걸 까보니까 없어. 부정 투표지는 하나도 없고 다 정상 투표지가 딱 양 맞춰서 딱 있는 거라. 그렇죠. 그죠? 예. 그거지. 그 사건이지. 근데 이제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문제시기 때니까 보니까 경찰이 그렇죠. 그 사건을 그 고발한 거지. 고발하니까 고발한 거지. 그러니까 부정 투표지가 어디로 사라졌냐. 어디로 사라졌냐 고발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한 또 1년 반쯤 전에 했어요. 했는데 그 경찰이 참고인 조사 하나 안 하고 또 검사한테 마지막 그 이제 기소 여부는 이제 검사가 하는데 그걸 했어. 그러니까 불기소 송치 의견. 그렇죠. 의견이죠. 불기소 송치 의견을 주니까 내가 보면 조 박사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교도소 담장애를 안 뛰어다녀 봐서 그래. 그래서 그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이걸 많이 했으면 나같이 용어가 툭툭 나와. 계속 나왔는데. 근데 인생을 너무 곱게 살아갖고 용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지금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검사가 이거는 보안 수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려고 하는 참이지. 주고 그게 두 번째까지 한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하면은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사 여지가 아주 조그마한 틈이 열렸죠. 그런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선관위도 사실상 사법부. 판사들이 이게 책임을 맡은 조직 아니에요? 예. 거학 박영수는 뭐 판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제 결국 이제 법조. 김명수 판사 대법원장, 권순일 판사 대법원장, 선관위는 다 판사. 이게 법조인들 이 사법부 여기가 문제의 암의 그 근원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수는 이게 카르텔이네 완전히. 검사 특검.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 정말 법조인이라고 쓰고 개똥들이라고 읽어야 하는지 정말 구역질이 나네 이거.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고무줄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학을 조지는 건데 법조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거학을 조지게 되는 거고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를 조지게 되는 건데 또 그 우리나라 모든 부처 중에 가장 조직의 파워가 가능한 선관위를 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판 조지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전면전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취임 15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
전면전을 시작하는데 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좀 있어요, 이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서 이제 저나 우리 백모 선생님은 이제 전면전이 개시됐다. 또 어젯밤 오늘 새벽에 박영수가 이제 철창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그 네 가지 여건 중에서 첫 번째가 진영이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뭐 하지만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부 대못 뭐 이제 김영수 대법관까지 조금 있으면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박영수 특검까지 했었던 그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떠틀 정도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박영수 문제, 대법관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진영이 정비됐다. 진영 정비됐다. 대못이 좀 뽑히면서.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국힘이 좀 안정화가 됐다. 뭐 좀 조용해 좀 이제 좀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